어느 날 갑자기 대구 지역 상수도 사업본부에 항의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수돗물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는 거였는데요. 며칠 전부터 악취가 나기 시작했는데 날이 갈수록 냄새가 심해 마실 수조차 없게 됐다는 겁니다. 취 수장은 원인을 파악하려고 했고 일단 소독제인 염소를 뿌렸습니다. 단순한 수돗물 악취 사건으로 일단락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한 언론사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악취의 원인이 인근 공장에서 흘러나온 페놀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저장 탱크 연결관이 깨지면서 수십 톤의 페놀 원액이 그대로 낙동강에 유출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독성 물질인 페놀은 사람의 신경과 주요 장기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수돗물을 마신 주민들은 구토와 복통, 설사를 경험했고 일부 임산부들은 유산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국 대대적인 수사가 이루어졌고 이윤만 생각하며 환경오염에 눈감았던 대기업의 불법 행위에 검사 의무를 지키지 않고 허위 보고서까지 만들었던 관련 부처 공무원들의 직무유기가 얽힌 인재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늘은 지구의 날입니다. 사건 엑스파일에서는 우리나라 최악의 환경오염 사건 중 하나로 꼽히는 1991년 낙동강 페놀 오염 사고를 알아보겠습니다. 자, 저희 이도성 기자하고 홍지용 기자가 번갈아 가면서 매일 이렇게 사건 엑스파일 관련한 아이템을 발굴을 해서 이렇게 전에 프리젠테이션을 해드리잖아요. 정말 그 아이템 고민, 그 고민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예, 제가 그걸 모르는 바는 아닌데 하지만 이도성 기자는 너무 날로 먹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날로 먹다는 표현을 정말 저번에는 장애인의 날이라고 해가지고 딱 하고 중요하잖아요. 중요하죠, 물론. 중요하니까 근데 오늘은 또 지구의 날.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오늘 이제 환경을 생각하는 날이니까 지구의 날이라서 이제 그 기념으로 준비를 해봤는데 그렇군요. 제가 오늘 이벤트를 많이 하더라고요. 저도 사실 몰랐는데 밤 8시에 이제 전국 각지에서 그럼 방송의 날에는 뭐 할 거예요? 방송의 날은 원래는 쉬는 날인데 일하면서 이제 수당을 받아야죠. 아무튼 네, 알겠습니다. 근데 오늘 밤 8시에 전국 각지에서 소등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남대문이나 부산 광안대교 이런 데 다 불이 꺼진다고 해요. 그래서 불을 끄고 달빛, 별빛을 보자 이런 의미로 환경을 생각한다는 마음으로 행사가 진행되고요. 진짜 꺼졌네요. 실제로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매년 이 지구의 날, 4월 22일 지구의 날에 이런 행사를 하는데요. 이게 1970년대에 처음 시작된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중요한 게 이 패스트푸드점과 커피 전문점 등에서도 이벤트를 하는데 일회용 컵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 개인 컵 들고 가시면은 무료 커피를 주기도 하고 할인 혜택도 준다고 하니까요. 잘 이제 찾아보셔가지고 오늘 이런 혜택, 환경의 날, 환경을 생각하면서 이런 혜택 받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원래 얘기로 좀 돌아와서요. 저는 그 낙동강 페놀 사건, 기억나는. 저희는 저희 동네입니다. 제가 살던 맞다. 대구 낙동강 페놀 사건이고 예.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였고요. 전 그 전만 해도 수돗물을 먹었었어요, 집에서. 물을 받아 먹고 했는데 이렇게 먹고 있는데 뭔가 냄새가 났어요. 그 직후부터는 절대로 지금까지도 수돗물 잘 못 먹습니다. 겁이 나가지고. 그때 어머니가 딱 한마디 했죠. 절대 수돗물 입에 대 먹지 마라. 다 썩었다 카더라. 그 독약이 들어갔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지금 어머니 요게 보고 계실 텐데. 거의 매일 보고 있고 어머니를 한번 제가 일부러 한 거예요. 웃으시라고. 근데 진짜 그 말 했고요. 이게 아주 대구 시민들 그때 당시 낙동강 페놀 사건인데 대구 구미 구치소원이 다 그 근처거든요. 충격을 받았던 충격을 받았던 사건이었습니다. 자, 이 기자 그때 실제 사건이 어땠어요? 이게 딱 30년쯤 이맘때입니다. 봄이었는데 갑자기 이제 항의 전화가 막 들어왔던 겁니다. 지자체, 상수소 사업본부, 언론사 등에 막 전화가 빗발쳤는데 수돗물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변호사님 설명하신 것처럼 저희 집도 좀 그랬는데 수돗물 이렇게 끓여갖고 보리차 같은 거 넣어가지고 그때는 다 그렇게 그쵸, 먹었어요. 그 유명한 그 칩스를. 주스병에 담아가지고 이제 마시고 그랬었는데 이게 냄새가 나서 못 먹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로 음식까지 만들었는데 다 폐기 처분하고 그런 상황이라서 뭔가 잘못됐다 이라고 했는데 처음에는 이게 좀 파악이 안 됐는지 그 당시에 이제 상수도 이제 사업본부에서 소독을 하면서 이제 염소를 사용했어요. 그런 걸 이제 살균이나 이런 걸 했던 건데 이 소독제를 사용했는데도 냄새가 없어지지 않고 더욱 심해져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거 같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 이 지역 언론사에서 특종 보도를 했던 거죠. 알고 보니까 상수원에 한 공장에서 나온 페놀이 흘러 들어갔다 이렇게 보도가 나왔던 겁니다. 자, 페놀 정확히 얼마나 인체에 나쁜 겁니까 이게?
이제 해하냐 얼마나 나쁘냐 진짜 인체 실험을 해야 돼서 사실 실험 기록은 없는데 금붕어 실험이 한 번 있어서 일단 그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페놀 허용 기준치 용액에 금붕어 2마리를 넣었습니다. 그랬더니 20분 만에 발작을 일으켰고 아이고야. 3시간 45분이 되니까 2마리 모두 죽어서 물 위로 떠오르는 좀 그런 실험 결과가 나왔어요. 너무 충격적인데 이 페놀이 방부제, 소독, 살균제 등을 어떤 소독 살균제를 만들 때 쓰이는 용액입니다. 그래서 독성이 강한데 눈으로는 물 같아서 구분이 전혀 안 간다고 해요. 냄새는 좀 이상한 냄새가 난다고 하는데 실제로 몸에 닿으면 발진이 생기고 먹으면 구토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죠. 구토라든가 신경계통 이상의 질환들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때 이 페놀이 들어있는 이 물을 마신 사람들도 실제로 복통이나 설사나 목이 타는 증상들을 호소했다고 해요. 자,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때만 해도 방금 뭐 이 기자가 설명했던 것처럼 수돗물 끓여서 그냥 보리차 티백을 넣고 이렇게 마셨는데 이후부터는 진짜 생수를 마시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교수님, 근데 이 낙동강 페놀 오염 사건 정말 사건 초반에만 해도 지금 자막으로도 나가고 있는데 정말 약간 엉터리였어요, 대처가. 왜 그러냐면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수돗물 소독을 할 때 주로 이제 염소를 사용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냄새가 좀 나다 보니까 야 그럼 소독약을 더 뿌려라. 그렇게 해가지고 이 염소를 갖다가 이제 더 뿌렸는데 이 페놀이 염소하고 만나면 화학 작용을 일으켜가지고 이것이 이제 그 클로로페놀이라고 하는 물질이 되는데 이것은 악취가 최고 10,000배까지 된다는 거죠. 세상에. 근데 이제 저는 또 다른 좀 시각으로 본다면 이렇게 크게 악취가 났기 때문에 이것이 밝혀진 것이 아닌가. 만약에 이게 무치였다면 그러면은 이거는 더욱더 이제 그 오랜 기간 동안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난 이후에 그렇겠네요. 발생이 될 수 있었었는데 한편으로는 이렇게 악취가 바로 10,000배 이상 난 것은 사람들이 금방 인식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좀 다행이다. 결과적으로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자, 그때 그 두산전자 D라고 제가 하려고 했는데 말해도 됩니다. 아니 뭐 아까 예. 뭐 제목으로도 네, 나갔어요. 나갔죠. 두산. 예. 네, 그때 전자. 어떻게 그게 그 당시에 파이프 이제 페놀 관련된 파이프에 뭐 누수가 생긴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균열이 생기면서 페놀이 흘러나왔었는데 아마 수사 결과 8시간 동안 무려 30톤이라는 페놀 원액이 흘러나왔다고 합니다. 이게 낙동강에까지 갔고요. 이게 낙동강은 부산까지 다 연결돼 있어요. 대구, 부산까지. 그렇죠. 아마 이거 마시는 사람의 44%가 설사, 복통 같은 것들을 일으켰다라고 알려져 있고 이전에도 문제가 좀 있었어요. 페놀이 이때도 이전에도 뭐가 문제가 돼서 좀 나왔던 적이 있는데 이때는 이게 한 번 그랬던 게 아니고 그 이전에 또 다시 찾아보니까 더 문제는 뭐냐면 폐 드럼통에 이거를 보관해서 소각을 하든지 뭐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돈 들잖아요. 그렇겠죠. 돈 드니까 살살 흘린 겁니다. 아이고. 조금씩 방류를 한 거예요. 이제 2.5톤 하루에 2.5톤씩 이 무단 방류해가지고 5개월 동안 370여 톤을 방류했던 그 이전의 사건들까지 요 페놀 사건 때문에 다 발각이 됐었습니다. 야, 근데 좀 어떻게 저런 일이 가능했으며 저걸 딱 바로 잡아내지 못했을까요? 그러니까 말이죠. 점검을 했어야 되는데 점검이 안 됐습니다. 왜냐? 찔끔찔끔 흘렸다면 분명 점검 과정에서 걸렸어야 했는데 서류상으로는 점검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안 했습니다. 서류를 조작한 겁니다. 공무원들이요. 그래서 사건이 터지니까 뒤늦게 조업을 정지시켰어요. 일하지 말라는 건데요. 공장에서는 고의가 아니다. 우리 과실, 실수였다. 다시 하게 해달라. 이렇게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받아들여졌어요. 공장들은 다시 일을 시작했는데 문제는 30년 전 오늘이죠. 다시 페놀이 방류되기 시작한 겁니다. 낙동강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페놀 방류가 시작됐는데 그 양이 무려 1.3톤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대구에서 당시에 페놀 방류가 또 시작돼서 문제가 터지니까 10시간 넘게 거의 수돗물을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고 당시 환경처에 있던 환경처 장관과 차관 전부 다 물러나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이 있고 나서 환경처가 환경부로 승격이 되죠. 그렇게 됐죠. 예. 네. 자, 그 변호사님. 네. 그래, 이거 결국 인재잖아요. 그렇죠. 인재가 아니고요. 완전 범죄지요, 사실은. 범죄라고 봐야 됩니다. 환경범죄고 그 당시 검찰 대대적인 수사를 했었는데 경찰, 검찰이. 그래서 관계자 6명이 재판에 넘겨졌고 공무원들도 문제가 됐어요. 지금 말했던 문제가 없다고 보고서 작성했던 것, 허위 공모 작성죄 등등으로 공무원 7명 정도도 구속 기소가 됐었는데 문제는
이 공장의 관계자들이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는데 공무원들은 대부분 집행유예 됐고요. 실형 선고됐던 그 공장에 유출했던 사람들도 나중에 2심 가고 상급심 올라가서는 다 집행유예 됩니다. 에? 결국은 그렇게 강하게 처벌받은 사람은 없게 이 아, 사건은. 진짜요? 그러니까 사실 떠졌을 때는 우리가 관심을 갖고 봤었는데 예. 결과론적으로는 대부분 집행유예로 사실은 다 나오는 결과가 됐었습니다. 아니 제가 기억나는 게 저 두산전자가 저 때 정말 그룹 차원에서 정말 창업 이래 엄청난 위기에 직면했었죠. 당연하죠. 그래서 그때 오비 맥주 불매운동, 네. 오비 맥주를 막 더군다나 그 물 장사하는 기업에서 물을 가지고 저렇게 그렇죠. 사고를 쳤으니 얼마나 그게 치명적이었겠습니까? 자, 아무튼 이 사건 이후로 깨끗한 물, 환경 오염 이거에 대한 진짜 전 국민적인 인식 전환이 좀 있었잖아요, 이 기자.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맥주 사건도 있었고 이제 파장이 꽤 컸습니다. 근데 기억하세요? 원래 생수 불법이었습니다. 어? 생수 판매가 원래 불법이었어요. 진짜요? 이 당시에는. 네. 오. 이게 실질적으로 팔고는 있었는데 이게 원래 불법이었다가 1988년 올림픽 때 외국인을 대상으로만 팔 수 있었다가 다시 이 생수를 못 팔게 했습니다. 그 당시엔 불법이긴 했는데 실제로 팔리긴 했는데 이 사회계층 간에 이제 위화감을 조성한다 이런 이유로 이제 못 팔게 했던 거거든요. 그때는 진짜 무슨 물을 돈 주고 먹어? 약간 네, 그런 그런 시대였죠. 거였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생수 업체들이 뭐 법적 소송도 나서고 했고 결국 대법원까지 가서 이제 인정을 받았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생수 사업도 발전하기 시작했고 일단 수돗물을 믿을 수 없다 이런 불신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되면서 결국 생수 정수 이런 것들이 좀 발달하게 된 사건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이 정도로 오늘 내용 정리하죠.